자, 오늘 급박하게 돌아갔는데 이재명 윤석열 영수회담을 29일 날 오후 2시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차담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후 2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다 접어두고 그냥 조건 없이 윤석열 만나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차 마시면 안 됩니다. 차를 받기만 하고 마시지 말아요. 은수저를 준비해 주세요. 안 그러면 마차가 따라가서 기민항공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솔로몬의 그 선택이 나오는 그거잖아요. 이 아이가 네 아이냐 내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냐 둘이 싸우잖아. 근데 진짜 엄마가 포기하잖아요. 내 아이 아니라고.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고 하니까. 예. 이게 이재명 머릿속에 민생만 있는 거야. 왜냐하면 만나야 되는 의미가 민생을 살리고 싶어요. 차상병 특검 이런 거는 그 두 번째 사안이고 예. 민생을 살리고 싶어. 민생지원금 25만 원이라도. 예. 의제를 딱 걸고 싶어. 근데 저쪽에서 의제를 안 받아줘. 그럼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알았어. 의제 없이 만나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의제 없이 모든 걸 열어놓고 그냥 화통하게 만나자 이런 제스처를 취했지만 그 속내는 그거잖아요. 아무 말이나 해라. 우리는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을 테다. 딱 이 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너무 지금 그 한국의 그 형편이 위기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나서 작은 문제 하나라도 풀어보자 하고 지금 굽히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사람이 굽히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저께 두 번째 회담을 했을 때 영수회담 의제 사전 조율을 반대함으로써 이거 민주당이 계속 버티면 영수회담 물 건너 가겠구나. 말하자면 이렇게 버텨야 이재명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알았어 의제 없이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밥은 안 먹고 이제 차 한 잔만 하고 끝내겠다 이렇게 태도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 뭐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짧게 보자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손을 내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아줄을 내려준 건데 지금까지 그거를 정신을 못 차리고 못 받는다 안 받는다 심지어 정무실장 지금 이번에 된 사람 있죠. 굽네치킨 아저씨. 정무수석 네.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본인은 이제 결정 권한을 안 줬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없고 대통령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게 그 자체가 너무 웃겼던 게 아니 그럼 대통령도 결정할 수 없는 의제라는 뭐예요? VIP1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이 대통령실이 진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없구나. 아무도 의제를 설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미친놈들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손 못 댈 바에야 그냥 차만 마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2년 만에 만나는 사람한테 사실은 대통령한테는 얼굴이 구겨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참 웃긴 거는 진짜 영수회담을 왜 하는지 각 나라 사이에는 정상회담을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풀기 어려운 문제니까 영수회담 하는 거야. 네. 윗선에서 풀어서 이거를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잖아. 위에서 우리 이렇게 합의했으니까 실무선에서 조율해 이렇게. 그게 안 되고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그 말이 거기다가 너무 웃겨. 지금 대통령실의 태도나 윤석열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지난 4월 1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선거라는 그 이벤트 자체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건지 자신들이 뭔가 굉장히 대단한 성공을 거둬가지고 이기 내각을 출범시키고 그 이기 내각들이 모여가지고 뭐 대단한 뭐 정책을 발표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거든요.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들은 현실인식이라는 이런 말을 붙이는 것조차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진짜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완전히 그 현실하고 동떨어지는 자기들만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망한 거고 앞으로 망할 예정이고요. 더 망할 예정이고. 근데 더 열받는 거 오늘 나온 그 보도가 하나 있었죠. 영수회담 하자면서 뒤로는 또 이재명 행안 수사. 오늘 수사건이 하나 더 터졌어요. 한국일보의 단독 이재명 대선 공약 개발 의혹 검찰 국방연 간부 압수수색. 나 참 어쩌고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한 500개 털면 이재명 죄가 나오겠지 하는 거야 지금 애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재명 대표라면요 안 만나 이 새끼야. 너 탄핵이야 이렇게 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계속 하고 있잖아 지금. 그냥 우리 방송 보수 유튜브 볼 게 없어가지고 새날 보는 사람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대장동 건 등으로
수년간 털었어.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더 큰 수사팀이 털었어. 증거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러면 최근에 정규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만 그건 죄가 없는 거다. 보수 농객 정규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만 네, 돈 받은 게 없다 이게 이제 멈춰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 분위기를 보면 정규재 씨 이쪽으로 넘어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던데. 그건 윤석열이 명분을 네, 줬죠. 네. 근데 아무리 보수인 내가 봐도 윤석열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이들이 망할 이유는 이런 거예요. 어저께 최상병 특검에 관련해서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문제가 이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지는 조금 국민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최상병 특검이 의제로 올라가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걸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국민적인 어떤 그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래 여론조사 보여줄게 이 새끼야.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65.2%, 찬성 23.5%,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국민 절대 다수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윤재욱이 말하는 저 태도를 보더라도 4월 1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들은 뭐 아무 상관이 없는 영향이 없다. 뭐 선거 결과가 뭐가 됐든 나는 당선됐으니까 뭔 상관이니? 뭐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최상금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모든 어떤 정치 사안에 대해서 나는 심판을 받았지만 당선됐잖니? 그럼 됐어. 아무 문제도 아니다. 이 태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자, 대구 경북 부울경 한번 볼까요?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반대한다가 훨씬 많습니다. 52.4, 58.5.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총선이라고 하는 민의를 통해서 최상병 특검도 그 의제 중에 하나인데 야 국민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투표할 수는 없잖아. 최상병 특검을 할까요 말까요 국민 투표를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여론조사밖에 없는데 이러면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의지 없이 뭐 차담회 정도로 한다. 그렇게 되면요 윤석열이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왜? 국회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거예요 이제. 그럼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한다고 치자. 그 순간부터 윤석열 무너지기 시작하고 제2연타로 김건희 종합특검 나옵니다. 그러면은 국회에서 200석 만들어냅니다. 지금 현재 개혁신당도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개혁신당도 이렇게 우리한테 협조할 수밖에 없고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지금 경고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경태니 뭐 김재섭이니 나경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제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총선 때 총선 끝나고 나서 모 언론의 헤드라인이에요. 윤석열을 믿었던 건 이재명. 처음에 보면 뭔 말인지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윤석열이 안 변화할 거라는 걸 믿었던 것은 이재명이다. 결국엔 뭐냐면은 속내가 어떻든 간에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머리 좋은 사람이잖아. 받고 안 받았을 때의 명분 쌓기. 제가 계속 말해옵니다만 정치는 명분의 예술이라고. 윤석열이 의지 없이 차담회하고 끝나잖아요. 국회 가면 더 세게 몰아붙여야 돼. 왜 그런 거 있잖아. 윤석열하고 이렇게 서로 정상회담 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의지 안 받을 거라는 것도 알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의제를 못 받는 핑계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의제를 우리끼리 상정해버리면 국회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핑계를 댔었다고요. 그러면 국회가 통과시킨 거 그럼 또 전나 행사예요. 진짜 웃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명분 쌓기예요. 그 계산이 밖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마일리지 쌓는 거야. 국민들이 봤을 때 야 나중에 민주당이 22대쯤 돼갖고 약간 탄핵 비슷한 느낌으로 가도 아무 이상 없을 만큼 명분 쌓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나? 이재명 중심으로 민주당 중심으로 점점 우군을 모아야 돼. 우군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아마 이준석도 조만간 만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니 이런 영수회담 때문에 윤석열 쪽에서는 계속 지지자들한테 공격받고 뭐 이렇게 여론조사가 흔들린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국방연구소를 압수수색하면서 봐라 나는 아직도 이재명을 잡을 힘이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뒤로는. 근데 그게 되냐고. 안 되는 거죠.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거였어요.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서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내리고 총선을 압승을 하고 장기 독재로 갈 생각이었는데 그게 모든 게 다 틀어진 건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총선 때 일제히 다 탈락하면서 윤석열이 그린 그림과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거벗겨진 것은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거 구경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고추가 얼마나 큰가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잘 안 보이네요.
상상하지 마. 아니 하다 왜 보니까 상상해? 방송이 좀 저질러 간다. 미안합니다. 사퇴하겠습니다. 그런 거야. 그 정도 상황인 거라고요. 네. 참 아이고. 자 결국 핵심은 이재명이 대통령인 겁니다. 저 소제목처럼. 윤석열은 지금 민생 살필 생각이 없어요. 어쨌건 간에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사실은 정치적 비중이 훨씬 더 큰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만나준 거예요. 의제 들고 올 수 없다고 하니까 가는 건 물리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가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의제 들고 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냥 그럼 빈몸으로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봐봐. 네. 예를 들어서 겨우 과반을 넘기는 정도였다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압도적인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이 나 좀 봐주시오 하고 결재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의제 설정 사실 그 이끈 거는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났다고 봅니다. 그래 그렇게 의제 없어도 만나줄게. 이러니 방송하는 게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어서 약간 그 색드립이 나오는 거야. 너무 그 기품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느끼세요. 역사가 하루아침에 확 바뀌면 교훈이 없는 거예요. 좋게 표현하면. 이 과정들을 보고 겪으면서 역사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왜 대한민국 보수가 괴멸했나를 과정으로 겪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난님 아까 소개해드렸죠. 개병님 동치미 감사드립니다. 동치미가 뭐야? 동치미. 뭐 시원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닐까요? 사이다 이런 건가? 감사합니다. 땡큐.